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풍년에도 쌀값 하락이 걱정인 농민들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물량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를 요구해 왔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 증가폭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장 격리 조치는 보류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격리 실시하라! 쌀 생산량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초과 생산이 당연한 상황인 만큼 약속대로 시장 격리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종 집계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 지난해 대비 10.7% 늘며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예상 수요량은 꾸준히 줄어 30만 톤이 넘는 쌀이 남게 될 형편입니다. 하지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시장 격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초과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 조건에는 맞지만 아직 쌀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쌀값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유통 현장에서는 지금의 쌀값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격리를 예상하고 쌀값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격리를 안 한다면 쌀값은 급격하게 폭락할 수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물가 관리에 희생양으로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농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만들었던 법을 지키지 않고 전국 최대 쌀 산지인 전라남도는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고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보조금이 깎이면서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경력의 화물차주 김영덕 씨. 최근 유류세가 내렸지만 김 씨의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 가격은 낮아졌지만 화물차 등에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도 덩달아 깎였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해서 어떤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화물차 차주님들한테 희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유가 보조금에서 유류 보조금에서 그걸 회수를 해가 버리니까. 그동안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리터당 105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하된 기름 가격이 실제 주유소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보조금은 즉각 삭감됐습니다. 한마디로 기름값은 여전한데 보조금만 깎인 상황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상 유류세와 유가 보조금은 연동돼 있다며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현재 유류금의 현재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유류세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유가 보조금도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갈 계획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 유가 보조금 하락으로 화물차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조금을 깎지 말아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광주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계획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309 대행 사업 단독 응모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부터 분양 예정 가격과 수익률 등이 제시된 추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초과 수익 발생 여부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계기로 5월 단체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나씨 등 5.18 피해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이 도장 찍겠던 친구 하나는 지금도 목에 파편상을 달고 삽니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광주 진상규명 밝혀라 하고 분신투신 해버렸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18 희생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국가 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초, 고통, 또 거기에 대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또 놓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이 배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5.18 유공자들에게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이른바 직업반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직업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관심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 위탁 교육을 받는 한 고3 학생의 부모입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선택했지만 지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고3 1년 동안 직업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데 위탁이 이루어지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생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구나. 처음에 교과서를 안 주실 때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고요. 중간에라도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를 평소에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지만 말뿐이고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조차 없습니다. 그날도 그냥 약간 독서실 같은 반에 직업반 애들만 이렇게 모아놔서 4교시까지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네. 지난해 광주 지역 일반고에서 직업학교 등으로 교육을 위탁받은 이른바 직업반 학생은 모두 610여 명. 직업교육을 마친 뒤 취업률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위탁 학교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직업위탁 과정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었더라고요. 그냥 운영을 했었고. 수능 중심의 고교 교육과 입시 분위기 속에 직업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두 도시는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준비위 출범식을 갖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두 도시는 또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두 지역의 상생 발전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성균관 본연의 자세 확립과 유교의 밝은 미래 지향을 위한 대한민국 청년유림대의 기념식이 보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데 힘쓰고 내년에는 영호남 유림교류 행사를 추진해 유림 관련 사업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2021 세계 시민 문화 한마당이 광산구 운남 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시민 문화 한마당에서는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해 앞장선 특별 공로자 시상과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펼치는 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강진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전복 양식 9,800한 2,300만 마리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신규 시책 특별지원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복 우량 종묘 지원과 재해 예방 그물망 사업은 국비 80%를 지원받아 강진군 전복 양식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안군이 사단법인 한국조류학회와 함께 세계유산 신안갯벌의 철새 서식지 보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안갯벌의 생물 다양성 발굴과 지속 가능한 보전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노력 등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5명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나주와 구례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 11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최근 광주 지역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광주시 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장려와 개인 방역 강화 등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양시 황금동 인근 국도 2호선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탑승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A씨 등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에게 피부 절제와 봉합 등의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뒤 의료보험 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밤사이 곳곳에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광주공항은 어제에 이어서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공기가 다소 탁해졌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지역은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광주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6도, 담양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여수 18도, 보성 1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강진과 장흥, 완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에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